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257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9일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2%의 소폭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급락 이후에 주가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영역 속에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또는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오늘 하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결국에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전기요금,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게 되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된 가운데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한전의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달 2분기 어닝 시즌이 되겠는데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2분기나 3분기나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도 적자가 날 것이고요. 3분기 실적도 적자가 날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이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돋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도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한국전력이 주가가 좀 움직이려면 어떤 요소가 또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감안해서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3월, 6월, 9월, 12월 4번에 걸쳐서 항상 분기에 적용되는 요금을 결정합니다. 이번 6월 달에는 3분기에 적용될 요금을 결정을 했는데 아쉽게 동결이 됐죠. 지난 3월 달에는 2분기에 적용될 그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이때도 이제 동결이 됐고요. 자, 그럼 9월 달에는 4분기에 적용될 요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에 따른 또다시 기대감이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기대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쉬어가야 된다는 거죠. 딱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만한 모멘텀 없이 잔잔하게 조용하게 쉬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원전 이슈도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전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가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이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공약적인 부분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 정부와는 좀 다른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공론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작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원전,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면 내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식의 혹시라도 이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급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뇌피셜이고,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9월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9월 달에 또 전기요금을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9월 달에 전기요금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9월 달에도 전기요금 못 올립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전기요금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려요. 지금도 못 올리는데 9월 달에 거의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요금은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기대감에 먼저 올랐어요. 전기요금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동결되니까 주가 급락 나왔죠. 이번에도 기대감에 먼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동결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9월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좀 반응을 하다가 9월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좋겠지만 뭐 동결하면은 또 반납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9월달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힘들 것 같아요.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기대치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죠. 그다음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실적은 올 한해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어렵고 실적 모멘텀도 없고 사실 뭐 딱히 기대할 게 없거든요. 증권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 올해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도 줄줄이 하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못 가고 뭐 한다면 뭐 기대나 이런 기대감을 줄 만한 요소가 작용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원전 정책으로 선회하는 그런 혹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다시 또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제목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번에 전기요금 못 올리고 주가 못 올라가서 밉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길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역사상으로 항상 바닥이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는 그런 최저점이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반등을 모색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섰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놓고 봐도 지금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싸거나 가격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점과 과정과 이런 것들이 좀 길게 걸려서 그런 거지 길게 놓고 보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싸고 기술적으로 봐도 24,000원대 초반 정도면 한 번 정도 하락이 멈춰주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가져갈 수 있는 주요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이 만약에 이걸 그럼 깨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깨면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걸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늘어질 수 있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30 밑에 내려올 때를 다시 또 타점으로 잡아야 돼요. 이 30 밑으로 떨어질 때가 항상 저점이었거든요. 한전은 30에 근접하거나 떨어질 때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훼손한다 그러면 RSI 30 밑으로 떨어질 때를 좀 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안 나오면 다음번에는 RSI 30 밑에서를 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국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하다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음에도 연료비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라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또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단점이 또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 대선 주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한전은 이번 상승에서도 역시나 이제 27,000원과 27,500원에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이 구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호재는 없는데, 참 신기한 게 호재는 없는데 희한하게 차트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호재는 딱히 뭐 보이는 게 없는데 희한하게 차트는 좋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좋다는 거는 저는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이 이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상승 삼각형 수렴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로 모여가고 있는 거고 이 정점에 이르러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뭐 여기 안 그래도 이렇게 봐도 거의 바닥인데 굳이 이 밑으로 또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악재란 악재는 이미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악재는 좀 둔감한 구간인 것 같고 크게 봤을 때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좀 기회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하나만 좀 부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한번 좀 강하게 액션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상승 삼각형 수렴 속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단기적으로는 24,000 한 2,300원인가요? 24,300원 정도? 200원, 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역시나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런다면 27,000원과 27,500원 자리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또 다 매도죠.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또 연기금도 매수로 들어왔었고 투신도 매수로 들어왔다가 요새 다시 집을 좀 나가고 있어요.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다시 집 나가고 외국인도 집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또 다시 얘네들이 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라는 부분이 물음표지만 결국에는 이제 투신들과 연기금이 집 나간 애들이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이제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 만들어지면 얘네들 어차피 또 들어옵니다. 지금이야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산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이제 매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언제든지 또 호재 터지면 외국인들, 투신들, 연기금들 그냥 또 쭉 들어오니까는요. 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 팔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탄력도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너무 큰 의미를 지금에서는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나 이런 것들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매도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 보면서 24,300원 정도의 하나의 좀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 위로는 27,000원과 27,500원의 저항대를 두고 보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전은 계속해서 이 또 시간과 과정과의 싸움을 좀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시면 이 코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는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함으로써 시장의 테마나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따로 가입이나 또는 뭐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